여러분 안녕하세요. 1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2주차에서는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5과목을 이제 하고 있죠. 뒤에 있는 부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 2, 3과목은 2학기 때 저희들이 공부를 할 예정이니까 이 책을 어쨌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하시고 내년 아마 3월 달에 이제 필기 시험이 이제 여러분들이 4학년이 될 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발간하고 있는 정보처리 기사 필기 교재는 제가 봤더니 이제 길벗하고 영진하고 또 한 군데가 있던데 요 세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길벗 출판사가 그래도 내용이 좀 알차게 많이 들어가 있고 실기 과목의 이제 책도 제가 한번 좀 들여다봤는데 가능한 한 실기도 길벗 출판사에 있는 현재로선 내용이 좀 많이 이제 충실하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기 과목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좀 필기를 합격한 다음에 이제 실기를 봐야 되니까 좀 준비를 좀 하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2장에서는 저희들이 5가지를 이제 들여다볼 텐데, 이게 이제 네트워크 신기술. 우리가 신기술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3가지를 좀 다루고 있는 네트워크, 그 다음 174번을 보면 하드웨어, 그 다음에 176페이지 보면 데이터베이스, 뭐 이렇게 3가지로 좀 나눠져 있는데, 사실 지난 작년까지 신기술 관련돼서 정보처리 기타 실기에 좀 많이 나왔었어요. 이게 필기 과목으로 들어가 버렸고, 이제 166번부터 170번까지, 169번까지 주로 이제 데이터 통신에 관련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170부터는 다시 또 소프트웨어 공학과 보안과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신기술 관련된 거는 이제 대부분 주로 데이터 통신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여기 이제 2장에서 IT 프로젝트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하는 거는 메인 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보안과 관련된 거겠죠. 관리를 하는데 정보 시스템이 보안에 취약하면 관리가 이제 잘 안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2장하고 3장 그래서 이제 이어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으로 저희들이 네트워크 관련 신기술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재에서 보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인터넷도 네트워크죠. 대표적으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네트워크에 처음 원래 이제 개발된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화기죠. 전화기 이제 유선 전화기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통신을 이제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좀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음성을 전달할 때, 뭐 훨씬 그전에는 또 다른 또 뭐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네트워크, 유선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와이파이 네트워크, 그 다음에 뭐 인터넷 네트워크, 뭐 니어필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뭐 머신 투 머신 네트워크, 뭐 모바일 컴퓨팅 네트워크.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애드왕 네트워크, 뭐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가 많은데,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정보를 전달하기, 정보라고 하는 건 음성이 될 수도 있고,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이제 요소예요. 그게 이제 유선으로 될 수도 있고, 무선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상당히 많은 용어들이 지금 왼쪽에 제가 쭉 적어놨는데요. 다 설명하기에는 지금 시간상으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니까 좀 설명 안 드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정도는 좀 한 번씩 좀 중요한 것만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죠. 이쪽
개통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베이스 쪽도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고 그 기존에 있는 용어들은 이제 그대로 정의가 된 상태에서 그 새로운 용어에 흡수가 되거나 아니면 그게 이제 더 이상 기술적으로 이제 의미가 없고 개발하지 않을 때 사양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ISDN이라는 용어가 한때 그 10년, 20년 전에, 15년 전에 이제 뭐 했던 건데 이제 요즘은 거의 안 쓰죠 또.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좀 들여다봐야 될 용어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뭐 시험 문제에 뭐 국한되지 않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용어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모르는 용어가 이제 나왔을 때 뭐 검색을 요즘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찾아보든지 관심을 가지고 좀 늘 그 공부하는 모습을 지녀야 돼요.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뉴스나 신문에서 나오는 그 IT, ICT 관련 용어는 저희 과 학생들이 모르면 안 된다. 그렇죠? 교양 정도의 용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전공을 한 사람들은 더 많은 이제 그 용어에 관심을 가지고 늘 좀 공부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우리 이제 사물인터넷이 IoT죠. 가트너라는 데서 처음 이런 용어를 썼는데 그 인터넷 오브 띵이죠. 그러니까 사물에 이제 인터넷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끼리, 자기네들끼리 뭐죠? 뭐 온도를 이제 센싱해서 에어컨을 틀어준다든지, 그 주인님의 목소리를 인지한 센서가 다른 기계를 동작을 한다든지. 물론 이제 IoT는 센싱이에요, 센싱.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 통신하고 인프라,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서비스. 사물 인터넷은 어떤 서비스를 할 거냐?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고, 사물 인터넷에서 또 하나의 핵심적인 거는 보안이에요, 보안. 그래서 그 사물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사물 인터넷 간의 통신을 어떤 사람이 보안을 풀어버리고 그 사물 인터넷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위험한 그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영화 같은 얘기긴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 조정 장치를 하는 동력 장치, 제어 장치를 내가 해킹을 해서 자동차를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해버리는 거죠. 뭐 이런 거가 이제 대표적인 해킹이 발생했을 때 그 중요한 문제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oT가 뭐 서비스나 뭐 다른 센싱, 인프라나 인터페이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안 기술이 또 중요한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끼리 머신 투 머신을 이제 통신을 하는 게 이제 M2M 통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M2M 방법은 우리가 이제 그 CDMA라고 하는 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데이터 2세대 이동통신을 CDMA 방법으로 하면서 그 퀄컴, 미국의 퀄컴에 있는 그 기술을 특허료를 줘가면서 우리나라가 CDMA 방법으로 이제 전 세계 처음으로 이제 상용화에 이제 성공을 한 이제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죠.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워낙에 뭐 다양한 것들이 경쟁을 하니까 유럽에서는 TDMA라 그래서 GSM 방법이 여기 GSM이라는 게 그 글로벌 시스템 포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유럽에서 그 주로 이제 이동통신을 얘기할 때 GSM이라고 해요. 이제 주로 이제 TDMA 방법인데 요즘은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또 그 표준 규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TM 방법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네트워크로 쓰고 있는 거고. 우리 이제 컴퓨팅 한다라는 거는 이제 뭐 컴퓨터가 하는 일이 컴퓨팅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바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컴퓨터 역할 하는 게 모바일 컴퓨팅이에요.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뭐 쇼핑도 하고, 뭐 사무실 일도 하고, 뭐 데이터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하고, 뭐 이제 일반적인 뭐 생활 관련된 뭐 앱으로 뭐 이제 앱 서비스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모바일 컴퓨팅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왼쪽에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 클라우드 컴퓨팅, 뭐 메시 네트워크 이것들이 쭉 이제 그 순서대로 제가 이제 왼쪽에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뭐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 관계상 어려우니까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이것도 사실은 이제 가트너라는 기관에서 물론 이제 기업에서 같이 뭐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저희들이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PC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원이 집중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떤 다른 그 컴퓨터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즘은 이제 인프라 플랫폼까지도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자료 저장의 개념에서 처음 시작이 나왔는데, 제가 왜 그 데이터를 들고 다녀야 하며, 그쵸?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가야 되느냐, 라는 거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없을까? 라고 해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게 원래 구름인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클라우드라는 걸 써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자료를 이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상당한 큰 파장을 일으켜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뭐 구글 드라이브 클라우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그러죠.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이 혹시 뭐 회사 가면 회사 내에서의 인증받은 사람만 쓰는 클라우드가 있어요. 이제 프라이빗이라고 그러고.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저희들이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그랬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지금은 보편타당한 서비스가 됐으며 지금 심지어는 소프트웨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요 애지어 서비스라는 개념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많이 서비스가 되고 있잖아요. SaaS, PaaS, IaaS. 이제 모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자원들을 내가 굳이 구매를 안 하더라도 렌탈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제 소카 같은 차를 렌탈하고 쓰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제 심지어는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 뭐 그죠? 어떤 컴퓨팅하는 기계들을 모두 빌려서 쓰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미래적인 모습이에요. 이제 모바일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이제 뭐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가 모바일이면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그러고, 인터 클라우드는 상호 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뭐 대등하게 뭐 접속해서 쓰느냐, 뭐 연합해서 쓰느냐, 아니면 중개자로서 역할을 해주는 컴퓨팅이냐라고 해서 그 인터 클라우드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들끼리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또 이제 그 개념으로서 그 예측을 이제 해서 요게 또 많이 좀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에드모드를 보잖아요, 여러분들. 에드모드에 있는 것들에서 파일을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상당히 쉽게 서로 연동을 하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이버 클라우드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는 지금 상호 인터 클라우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돼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죠? 두 개의 클라우드를 저희들은 이제 뭐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네이버에 있는 자료를 구글에다가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구글에 있는 자료를 네이버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죠. 네이버에서 어떤 자료를 수정을 했으면 그 자료가 구글에도 있다 그러면 구글에서도 동일하게 수정이 된다. 이런 거죠. 이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물론 이제 동일한 자료를 양쪽에 갖다 놓을 일은 많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그죠? 어떤 사람은 네이버 클라우드에 들어와서 하고, 어떤 사람은 구글 클라우드에서 들어와서, 뭐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문서를 서로 같이 토론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대등접속 연합 중개 중에 이제 하나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미래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지금 어느 정도 보편타당화가 되면서 사람들의 인지도가 뭐 이제 클라우드 이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상용화 서비스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클라우드 회사들끼리의 인터클라우드 비즈니스가 또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 미래의 비즈니스적 그 가치가 있는 틈새 또 시장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저 잠시 후에 이제 네트워크의 구조로 여러 가지 있는 거 살펴볼 텐데, 메시라고 하는 건 이제 컴퓨터도 노드라고 보면, 뭐 우리가 송신, 수신, 또 데이터 처리하는 모든 그 어떤 하드웨어를 보면 그걸 다 노드라고 하는데, 노드끼리 다 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무선으로 연결하든 유선으로 연결하든. 그치? 그럼 이제 상당히 속도가 빨라지겠죠. 송신과 수신이 모든 그 길이 다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메시 네트워크라고 그러고, 네트워크 구조는 상당히 많아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와이선이라는 게 있죠. 이게 그 일본에서 좀 시작이 됐는데 스마트 그리드랑 좀 상관이 돼 있는 용어예요. 그 와이선이라고 하는 건 와이어리스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예요. 무선인데 스마트하다는 거지. 유틸리티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뭐 가정이든지 기업이든지 뭐 공장이든지 뭐 기관이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상호간에 그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하나들의 객체들끼리 서로 연결이 돼 있는데 요게 그 장거리 무선 통신을 필요로 하는 IoT 서비스를 위한 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멀리 있는 지역끼리의 어떤 그 전력을 적게 쓰면서 상호 간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3년 전에 고창에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일환으로 그 국제 표준, 이제 IEEE 802.15.4G 이거는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900MHz 주파수 대역에서 면허를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 여러분들이나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다 주파수 허가를 받은 대역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통신사업자가 물론 우리나라에 그 허가를 받고 쓰고 있는 건데, 그 허가를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대역이 있어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무선 햄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드론도 아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한 서비스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허가를 안 받아서 여러분들이 무선 장비로 뭐 그 어떠한 그 조정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든다든지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속도가 이제 빠르진 않아요. 300K 비트 다운로드야 5km까지만 전송이 가능한, 5km 이상 되면 좀 어려운 통신 방식입니다. 자, NDN이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이제 컨텐츠를 이제 전송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기술인데요. 컨텐츠가 뭐 어떤 영화다, 음악이다, 뭐 사진이다라는 정보와 얘가 어느 쪽의 라우터를 거쳐서 가느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데이터 전송을 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IP망을 대체할 수 있는, 어쨌든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그 네임드 네트워크, 네임드 데이터, 그 데이터들이 이름이 지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콘텐츠가 뭐고 어느 라우터를 통해서 갈 건지만 안다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빠르겠죠. 갈 때마다 새로운 길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 하기 위해서 뭐 해시 테이블도 있고 P2P 시스템으로 서로 돼 있어야 되고, 이제 그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 아니라 그다음 컨텐츠 중심의 네트워킹이 이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보내고자 하는 것과 받고자 하는 그 데이터 송수신이 컨텐츠에 대해서 상호 계약을 맺고, 그렇죠? 전용 어떤 네트워크를 설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GN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네트워크인데 차세대 통신망. 이제 저희들이 지금도 이제 뭐 IP망이 이제 많이 깔려 있죠.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올 IP망은 아직까지는 이제 안 돼 있는데, 이제 그 모든 네트워크가 IP로 돼 있는 세상.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NGN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유무선, 뭐, 우리 뭐 여러분들이 와이파이죠, 랜, 뭐 TV. 그래서 음성, 데이터, 비디오 이런 걸 이제 전송할 수 있는 모든 IP망, 모든 게 IP망으로 돼 있는 거. 그래서 옛날 그 지금도 뭐 이제 가정에서 식당에서 IP 전화가 아닌 데가 몇 군데 있죠.
옛날 전화를 쓰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것까지 다 인터넷망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차세대 통신망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뭐 SDN, Software Defined Networking이라고 그래서 11번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컴퓨터처럼 모델링 해가지고 여러 사용자가 각각의 소프트웨어로 네트워킹을 가상화해서 제어하고 관리하는 네트워크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비용이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제 개방형으로 좀 사용하자. 그치? 그래서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와 당신네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소프트웨어로 이제 서로 정의를 해서 좀 가상화적으로 물리적인 아닌 거라도 가상화적으로 서로 연결해서 쓰자라고 이제 얘기하는 네트워킹 기술이에요. 자, NFC는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태그를 이제 대다든지 뭐 출입 통제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하이패스 같은 것도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블루투스보다 조금 좀 더 거리가 짧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도 뭐 좀 작은, 뭐 좀 RFID 계열의 이제 기술이다. 우리 RFID는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생활용품, 주로 이제 바코드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많이 하죠. 요즘 이제 다 NFC로 바뀌고 있는. 다음에 이제 UWB는 울트라 와이드밴드. 울트라가 엄청나게 넓다, 빠르다, 뭐 크다, 뭐 이런 뜻인데 광대역이 울트라인 건 초광대역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리가 짧은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력을 좀 적게 써서 전송할 수 있는 기술. 대체적으로 이제 블루투스 개념하고 비슷한데 좀 그거랑 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주로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 인터넷이 시작이 됐고 그때 이제 군사적 목적으로 UWB라는 말이 벌써 미국에서는 시작이 됐었어요. 그렇죠? 상용화 버전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미국은 또 다른 버전으로 또 가고 있고. 그렇죠? 다음에 14번은 피코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블루투스나 UWB나 좀 직비라는 게 있어요. 지그재그라고 해서 ZIGB 뭐 그런 기술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조그마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단위 피코셀이라고 피코셀, 피코 네트워크. 그래서 여러분들 주고 있는 주로 스마트폰은 뭐 강남 지역에서 쓴다 그러면 마이크로 셀로 쓰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뭐 학교로 평택으로 좀 온다 그러면 매크로셀로 또 이제 기지국을 또 사용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마이크로, 피코, 마이크로, 매크로 뭐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또 무선에서의 셀 기술을 또 네트워크 기술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뒤에 이제 자세하게 또 다른 것들이 많아요. 설명이 또 뭐 좀 여러분들이 GIS, 그 다음에 USN, 외장 네트워크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 갖다 놓진 않았지만 5G 지금 여러분들이 중에 가입자 중에 5G를 쓰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5G를 이용한다. 그러면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해요. 여기서 좀 이제 트래픽이 많은 경우 좀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써서 효율적으로 좀 이제 서비스를 해보자. 그래서 물리적인 거를 좀 이제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해서 다양하게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 이제 5G에서 나온 기술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기를 바라겠고, 730페이지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문제를 보면 3번 인터넷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번은 인터넷 오브 띵이 맞죠? 보기 2번을 보면 사람을 제외한
이게 사람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이제 그 기술 자체는 뭐 사람이 갖고 있는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끼리의 어떤 연결 이런 것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서비스 하는 거고 심지어 이제 공간, 사물,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물과 공간, 공간과 공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답은 2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맞는 거예요. 스마트 센싱, 무선 통신 기술 융합해서 실시간 데이터 송수신하는 거 맞고 보기 4번은 사물 인터넷의 기반은 개방형 아키텍처를 이제 개방형 구조로 가기 때문에 정보 보안 기술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개방형으로 가기 때문에 어떠한 디바이스들끼리라도 서로 송수신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사물 인터넷의 개념으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방형이다라는 건 보안에 취약하다라는 거죠. 보안 기술이 또 새로운 보안 기술이 또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인터넷상에서 서버 및 회선, 플랫폼,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정보를 소유하지 않고 이게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하드웨어 장비뿐만 아니라 플랫폼,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이제 소프트웨어 에즈 서비스, SaaS. 플랫폼은 PaaS. 서버 및 회선, 인프라스트럭처, IaaS. 요거를 상당히 그 개념이 요 안에 숨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상화된 컴퓨팅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에 접속을 하지만 실제 내 컴퓨터처럼 쓰고 있는 거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셔야 되죠. 그렇죠? 네이버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내 자료가 거기 있잖아요. 내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그런 개념이 이제 가상화라고 해요. 버추얼라이제이션.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 이제 앞으로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까지 간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들려고 할 때 게임 개발에 필요한 엔진을 살 필요가 없어요. 플랫폼을 렌탈해서 쓰고 게임 만들어서 앱으로 팔면 돼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상당히 그런 게 뭐 AWS라고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그런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3번을 볼까요?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컴퓨터 자원을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서 격자, 이게 그리드의 격자. 하나의 고성능 컴퓨터처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라는 동네와 B라는 동네에 있는 자원을 내가 사전에 이제 계약만 해놓으면 두 가지 자원을 동시에 격자 구조로 연결해서 그 CPU를 공유해서 쓸 수도 있고 메모리도 공유해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나의 CPU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부족일 필요 없지만 여러 개의 그 컴퓨팅 자원을 요하는 엄청나게 복잡한 알고리즘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이제 여러 개의 컴퓨터 자원을 연결해서 그것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해야 돼서 아무리 거리가 멀더라도 빠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거리적으로는 가까이 있는 게 끼리 공유해서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죠. 그래서 요 그리드 컴퓨팅이라는 기술이 또 이제 미래에 또 각광받는 기술이고 그리드라는 게 격자예요. 격자. 그러니까 사각형이 여러 개 있는 거 있죠. 이제 그거를 이름을 따서 그리드 컴퓨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66 섹션의 네트워크 신기술에 다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 안 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검색해서 필요한 이 지식을 좀 익혀두기를 바라겠고 외우면 안 돼요.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해야지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